이번에는 20, 30대 청춘들의 독립일기입니다. 수봉님께서는 이젠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가족 간의 애착이 너무 심해서 부모도 형제도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곤란하답니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고민이시라고요. 그리고 가두님은 시간이 멈춘 곳에 가서 20일 정도 그림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짠 하고 나타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별 여행자님, 청소년기에 진로 탐색할 기회가 없어서 20대가 되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게 맞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로 탐색을 해보아도 저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인 진단만 나옵니다. 심리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대학을 다시 가야 하고 또 실제 근무 환경이 저와 맞지 않을까봐 주저하게 되네요.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에 도움을 줄 책이나 심리 관련 진로가 고민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청춘들의 독립일기 부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사실 새로 읽었어요. 그러다가 딱 발견한 책이 바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사실 20, 30대의 독립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제목을 딱 보고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권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저자인 김수연 씨 역시 20대의 감성 크리에이터로 그리고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에게 미안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온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을 내 인생에게 미안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 입장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까? 어쩌면 이렇게 다부질까? 그리고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처럼 탄탄하게 잘 성숙해지고 있다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사회는 그만큼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청춘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서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봅니다. 책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에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인데요. 하루 4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는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이나 대안 없는 갈망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난히 그 지구별 여행자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지구별 여행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을 도닥이면서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건 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변명이 보이고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책이에요. 델리아 오원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분은 그 동물학을 전공하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프리카에서 7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해서 그 분야에 굉장한 베스트셀러 저작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첫 소설책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책이 정말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영화까지 제작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특히 이 책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카야의 삶이 우리 20, 30대의 그 청춘들이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 미국 남부의 아우터 뱅크스의 해안 습지를 배경으로 마을의 인기 스타 체이스 앤드루스의 살인 사건, 그리고 또 문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채 습지에서 홀로 살아남는 여자아이 카야 클라크의 성장담을 한 줄기로 엮어낸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카야 클라크는 알코올 중독의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해 가출해버리는 어머니, 그리고 하나 둘씩 집을 떠나버리는 형제들을 보면서 습지에서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생을 유지하던 카야에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찾아오고 마을 청년 둘이 그 매력에 끌려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남자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남성적 매력을 지닌 체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는 습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짝 테이트인데, 이렇게 삼각관계의 사랑 이야기일 것 같은 이야기가 생각도 못할 반전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지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테이트라는 친구 덕분에 이 카야가 글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글을 읽게 되고, 책을 쓰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묵묵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명성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또 대단한 어떤 복선이 있는데 그 복선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윤리적 심판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악의 희롱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다른 참가자의 목숨을 희생시켜 그 대가로 힘차게 지속되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생물학에서 옳고 그름이란 단지 색채를 다른 불빛에 비추어 보는 일이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선이고요. 그 다음 카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후로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 대자연에 저기 가재들이 노래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잔인무도해 보이는 행위 덕분에 실제로 어미가 평생 키울 수 있는 새끼의 수를 늘리고 힘들 때 새끼를 버리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져. 그렇게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인간도 그래. 지금 우리한테 가혹해 보이는 일 덕분에 늪에 살던 태초의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거야. 이거는 카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카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습지에서 혼자 자신을 키우며 살아가는 카야의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 20, 30대의 독립일기 그 한 칸을 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느 왕이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현자를 찾아가서 답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는 대답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그때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에 함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